안녕하세요. 2017년 8월 25일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괜히 헛소리만 많이 하고, 헛소리 아닌데. 이재용 씨 오늘 판결 나왔죠? 판결 나왔는데, 어차피 뭐 2심에서 줄어들 것이다. 아니면 뭐 대충 집행유예로도 나올 것이다. 다들 뭐 국민들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될 거예요. 뭐 항상 그래 왔으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또 이게 상황이 또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어찌됐든, 예, 돈이 아무리 많아도, 예, 지금 감옥에 있는 심정은, 어떨까요? 똑같을 것 같아요. 예,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일단, 그 감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외로움이라는 건, 저는 뭐 아직 들어가 보진 못해서, 노부모 집안채 사준 게 적폐냐? 8월 2일 파리 대책에 분통 터진 소급 적용 대상자. 이게 지금 그 규제가 소급 적용이 된 것이 좀 문제예요. 8월 2일 날 갑자기. 저희 회원분들도 지금 이제 피해 사례 있는 것 같은데, 예. 대출 믿고 하다가 지금 뭐 난리도 아니죠. 예. 8년 만에 고독했을 입주자가 흑수저. 신입으로 입사해서 8년 만에. 이게 지금 자꾸 이야기가 하향 평준화 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큰 돈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글쎄요. 마치 이 집에 대한 기준이나 모든 것이 그 가난한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문재인 정부가 노력해야 된다. 또 마치 그것이 정의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라는 것은 가난함과 부자하고는 다른 문제죠. 그렇다고 해서 또 무리하게 어떤 잣대 가지고 당신이 돈을 버는 것이 정당하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공격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죠. 예, 특히 그 뭐 4대강 같은 거라든지 우리가 국민이 뻔히 봐도 분노할 수 있는, 예, 그런 거는 분명히 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도박장을 열은 사람하고 도박을 한 사람하고, 그죠? 자, 단속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도박을 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되게 보면 이 도박이라는 것은 분명한 유혹이 있어요. 누구나 다 넘어갈 수 있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도박을 잘 못합니다. 제가 뭐 그 여러 번 주변에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뭐 이렇게 고스톱 치는 것 자체도 좋아하지 않으니까 뭐 내기 골프장은 가보지도 않았고, 예, 내기 당구, 그러니까 뭔가 내기하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예, 해본 적이 없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죠. 또, 예, 안티들이 또 그거 가지고 시비하겠다. 또 어제 며칠 전에 그 이재석이하고 대질할 때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야, 별의 별걸 가지고 다 말꼬리하고 트집을 잡으려고 아주 연병을 떠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 그래요. 도박장을 열은 사람하고 도박을 한 사람, 뭐 둘 다다, 예, 어떠한 그 대가를 받는 거는 뭐 필요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뭐 갭 투자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분양권 피다라는 그 바로 얼마 전까지 또 지금도 어디선가, 예, 그런 피보는 현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웃긴 건, 참 역겨운 건 뭐냐면, 도박장을 개설했거나 아니면 도박장을 상대로 하우스를 빌려줬거나 거기서 커피를 팔아먹고 아니면 도박장에 사람을 모집하고, 예, 거기서 삥바리를 했던 놈들이 전문가라고 떠드는, 부동산의 전문가라고 떠들었던 새끼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다니고 있냐면 도박한 놈을 비난하고 있어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을 자기들이 유혹해놓고 자기들이 떠들어놓고, 그리고 마치 본인들은, 그죠? 예, 고귀한 것 마냥 순결한 것 마냥 떠들고 있습니다. 역겹죠. 예, 역겨운데
또 그런 인간들의 말발이나 그런 인간들의 행동이 또 잘 넘어가요. 참 신기하죠. 참 신기해요. 이제 뭐 그런 이유가 있죠. 우리들 마음 속에서는 그 항상 이중성이 있어요. 그리고 욕심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러브 스토리고, 그게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도 하죠. 도박도 뭐 내가 하면 재미로 하는 거고, 남이 하면 그건 도박인 거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흑수저로 태어나 애 3명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로 8년간 일하다가 겨우 돈 모아 이번에 분양 한번 받았는데 노부모를 위해 집 한 채 산 것 때문에 중도금 대출도 못 받는 적폐 세력 다주택자가 됐다. 고독 롯데캐슬 베네루체 분양 개혁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 지금 이 부분은 아마 어,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요. 그런데 이제 댓글 보면, 고독 롯데캐슬 입주하는 흑수저, 아니, 흑수저일 수도 있죠. 이게 지금 가격이 뭐 몇 억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비싼 거다, 뭐 한 거다, 너는 돈 많은 놈인데 뭐 그딴 소리를 하냐. 아니,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 노부모를 위해서 그, 집 한 채 산 것, 부모님 모실 돈 하고, 또 부모님이 집 팔고 재산세, 아니, 증여세, 어떻게 됐든, 자식들 이렇게 좀 결혼했을 때 전세금이나 뭐 결혼 자금이나 어떠한 식으로든 뭐 좀 챙겨줄 수 있죠. 그래서, 사실, 글쎄요, 지금 여기 댓글 보면은 마치 굉장히 많은 부자들의 그 배부른 소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막상 자세히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이걸 산 분들이 둘이서 맞부어리하고 적당히 대출과 적당히 양쪽 친정이나 본가 쪽에 좀 지원 좀 받고 그리고 또 나름대로 어 맞벌이 8년. 뭐, 그 전에 뭐 본인들이 좀 모은 돈이나 전세 자금도 합치고, 뭐하고 해가지고, 대출 받아서 분양받으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름대로 이렇게 주장할 땐 또 그런 주장의 이유도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본인들이 뭐 빌라에 살고 원룸에 산다고, 본인들이 집 없다고, 다른 사람들 그보다 좀 더 있으면 굉장히 부자인 것 마냥, 몰아서는 안 돼요. 뭐 저보다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저는 땅이 있으니까. 곧 너무 이런 식으로 좀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층.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가 이렇게 쭉 만나 보니까 의사로 사는 거는 참 그러니까 매력적이라기보다도 그냥 의사로 사는 가족들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의사 월급이 괜찮으니까 제 나이만 돼도 어디 가서 과장 달고 뭐 그 친구 연세대 병원인가 어딘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정도 월급이면. 그런데 하는 일을 생각하면 극히 많이 받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진짜 의사들 힘들어요. 근데 의사들이 본인들이 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람 눈높이라는 게 또 자기가 배운 수준이나 주변 사람 뭐 유학 갔다 오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 생각했을 때 또 당장 자기가 벌어서 뭐 부모님 모셔야 되고 뭐 또 주변에 또 자기 생각하는 기준 맞추려고 하면 부자? 그죠? 부자라 생각하기 어려워요. 다 사람마다 사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무조건 강남에 사는 사람들을 부자로 몰고 부자 때려잡자 그러면 그 신현희 같은 구청장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시 우리 오세훈 시장이나 이명박이나 뭐 박근혜 같은 인물들이 다시 나오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만드는 겁니다. 이제 진보가 부자들이 진보할 수 있는, 부자들이 진보를 내세울 수 있는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진보를 할 수 있다? 그럴까요? 돈 없고 배고프다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을 지키기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이
치사하게 만들어져요. 이 생계형이 돼버리면. 그래서 뭔가 우리가 예술을 하던 사회 변혁이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하는 사람들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이 한다라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신적으로 그 사람이 굉장한 부자고 정신 내공이 강한 사람이면 몰라도 되게 모든 예술이나 사회 발전은 그 좀 배부른 사람 중에 배부른 사람 중에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개혁하고 이끌어갔던 겁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사실 뭐 그 가난한 사람이 독립운동했습니까? 다들 우리 그 양반집 아들들이 배고픈 거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 XX 같은 세상 내 인정할 수 없다. 내 자존심 상내 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놈들이 설치는 거 못 보겠다. 이래서 전 재산 팔아서 항일 운동했던 거 아닙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이 아니라 좀 시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자꾸 이 부동산에서 무조건 이렇게 본다라면 도대체 그냥 가난하게 서로 가난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건가요? 부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죠. 우리나라가 부자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왜 미국을 좋아해요? 부자가 많으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많아요. 소득 격차 서로 굉장히 심해요. 결코 평등하지 않아요. 슈퍼 부자들 많으니까. 근데 왜 부러워해요? 부자들이 많으니까 부러운 거죠. 부자들이 많으니까. 좋은 나라라는 건 결국은 여유 있고 부자인 사람들이 많아야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짧게 빨리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부동산 대책 비껴간 알짜 투자처는 제주국제학교의 대박 수요를 품은 뭐가 있대요. 광고죠. 뭐야 이게? 캐니 스토리? 이렇게 영어들을 나 영어에 약해서 저는 참 발음도 안 되는데. 자, 파렴치 아파트 되지 맙시다. 아파트 공고문 화제. 서울 구로구 천왕 연지타운 아파트 양심계약서 안내문. 경비원 회고 없이 적법하게 최저임금 인상 의결하겠다. 그죠. 사실 뭐 우리가 조금씩 서로 베풀고 조금씩 하면 좋은 사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사회 만들 수 있는데 저번에 그런 기사 보고 참 웃겼어요. 임대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그 뭐죠? 경비원실에 에어컨을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고 하니까 전기요금 누가 낼 거냐? 왜 우리가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더 내야 되냐라고 항의하는 참 그래야 되나요? 자기 집에 에어컨이 없다고 일하는 사람이 그 일하는 중에 에어컨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그 요금 낼 수 없다. 내가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이 식당 가서 밥 먹는데 그 식당 주인이 나보다 더 잘 살아. 그러면 억울한 건가요? 일하는 사람이 더 잘 사는 여건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그 생선 장사할 때 그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생선 팔면서 참 그 500원도 깎아주지 않으면서 동네에서 돈을 펑펑 쓰고 다닌다든지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그 결코 좋은 모습 아니거든요. 결코 좋은 모습 아니라서. 근데 사실은 임대주택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원이나 그죠? 그 잘 사는 집에 사는 동네에서 사는 경비원들이나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분양권 전매 제한 오피스텔 규제 국회 문턱 넘을까? 이게 이제 무슨 뭐 전매 제한하고 뭐하고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파트에 아니면 이런 거에 이렇게 쉽게 투자해서 돈 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게 중요하죠. 다들 누군가가 돈 벌었다고 하도 지랄들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저렇게 돈 벌었다는데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 서로 그냥 그 돈 벌었다는 얘기들만 그렇게 자랑질들을 하는지 참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진짜 별 볼 일 없으면서
저는 상담하면서 진짜 많이 느껴요. 예, 많이 느끼는데. 자, 다주택자 임대주택 실태 낱낱이 들여다본다. 예, 근데 이제 임대주택을 그 등록한 사람이 전체 10%랍니다. 예, 10%라는데 정부에서는 그 임대사업자 실태 파악이라든지 뭐 임대사업자들을 갖다가 그 소위 말해 수면 위로 지금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 예, 수면 위로 지금 올리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뭐 할 얘기가 없네요. 예, 9월 분양시장 큰 장 선다. 예, 참. 아유, 매매가 변동률 추이. 이게 다시 구라쟁이들 아주 그냥. 예. 롯데건설이 공동 시공하는 성남 신흥 주공 아파트 재건축 단지에는 떴다방 등의 모습도 목격됐다. 떴다방이 있어야 그 지역의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예요. 그죠? 투기가 몰려가야 좋은 아파트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받은 거야. 웃기잖아요. 떴다방을 단속하는데 떴다방이 몰려가야 좋은 아파트야.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참. 예, 재건축 조합 예, 가락 송파구 가락 시형 아파트 예, 예, 지금 한참 공사를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야, 참. 여기 관계자분을 어제 그저께 어제였구나. 어제 그저께였구나. 어저께 만나서 같이 이제 술 한잔 했습니다. 술 한잔 했는데, 참, 뭐 이거 구속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야, 참, 이 공동의 돈을 만진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돈의 유혹이 항상 있는 자리고, 예, 그렇죠. 음, 예. 슬슬 졸립네요. 월세 받을래요? 갭 투자 막자 월세 들썩. 예. 이게 뭔 얘기인가요? 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부동산 서울의 매가지? 전세 거래가 활발했는데요. 갭 투자를 차단하는 내용의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참 거짓말도 잘해요. 올 상반기만 해도 전세가 많았는데요. 전세가 많았는데요. 일부 뭐 시장이 어떤 부분을 보느냐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는데 결국은 그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고 있는 이상, 이게 특별하게 오를 요소가 있는 이상, 마치 전세로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일부에서 권리 주장을 하는데, 물론 뭐 저희도 지금 대전에 지분이 이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데 사실은 맞지 않는 얘기죠. 집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집값도 안 오르는데 뭐 세금 다 내고 다 관리 유지해주고 말이야 다 하고 있는데 나는 1억 주고 샀는데 지는 8천만 원 주고 전세 들어와서 편하게 살아 새 집에 그거 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라는 것은 결국은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필요한 제도인 거지. 여러분들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게 어떤 이유로 전세로 사는 것이 당연한 권리가 됩니까? 사실은 당연치 않은 권리예요. 당연치 않은 권리인데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이제 계속 그 집값이 뭐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요소 때문에 이제 그 전세로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시장 거래에서 용인이 됐던 거죠. 이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으면 오르지 않으면 뭐 일부분 뭐 전세는 이루어지게 하겠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전세를 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 대출금에 대한 상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 또 월세에 대한 그 관리 부담 뭐 이런 것 때문에 전세 시장에 있기야 있겠지만 결국은 다 월세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그 소규모 임대 사업자들의 위치가 이제 약해지죠.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식당도 그렇잖아요. 식당도 우리가 체인점이 이렇게 많아질 줄 뭐 과거에는 알았나요? 근데 요즘은 체인점이 아니면 참 장사하기 힘든 것처럼 예, 이제 전세 월세 시장도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월세로 가는 건데 그 갭 투자 가지고 그 개 같은 소리를 했었던 인간들이 좀 있죠. 요즘 어떻게 사는지. 근데 제가 언뜻 들어보니까 요즘도 뻔뻔하게 뭐 지는 뭐
사회적인 명성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또 떠드는 것 같아요. 참 세상이 알고 하늘이 아는데. 예. 지금 그 특히 또 경매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특히 제가 계속 주의 준 게 인천 쪽, 부천, 인천 뭐 이렇게 그 공단 지역 근처에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이제 경매 물건들이 유독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이 나오고 금액들도 경매하기 좋은 물건이라고 뭐 많이들 해서 접근들을 하는데 지금도 뭐 아직 그거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느껴질 거예요. 예, 벌써 그 뭐 몇 년 전에 지가 뭐 투자해서 뭐 투자해 성공사례 얘기 떠들고 뭐가 좋았다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인간들 요즘 아마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더 싫겠구나. 근데 참 그 아니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좀 많은데 자제하겠습니다. 자제해야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그 뭐예요 하는 사업에 이제 집중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그리고 다들 보면 어설프게 뭔가 공부를 해서 내가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절대. 그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뭘 공부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뭘 공부하는지. 참. 그, 다른 거 다 빼고, 저희 광고하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수상 스키 타는 모습이 이제 뭐 잠깐, 그 보이고 있는데, 그죠. 함동저수지입니다. 함동저수지 수양호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저수지라고 느끼기에는 사이즈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데 그 며칠 전에 그 이재석이를 검찰에서 만났는데 그런 시골 뭐 암모나이트 그러니까 소위 말해 뭐 무슨 진짜 암모나이트 화석이 발견되던 그런 과거의 시간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금 경매 낙찰을 받았죠. 장성군 3개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 예. 지금 이 건물을 낙찰을 받았어요. 낙찰을 받았고 그 장성군 3개면 주사니가 왜 제가 이제 강조를 하는 거냐면 뭐 다른 거는 뭐 다 그죠? 뭐 땅도 많고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부동산을 투자할 것도 많고 다 있죠. 다 있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겪고 또 저를 사기꾼으로 몰려고 참 노력하는 안티들도 쭉 있고 그 검찰에 가서 이재석이가 뭐 인지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딴 소리를 하다가 그 검사님이 짜증을 내더라고요. 본인 사건에 본인 내용에만 집중하라고. 근데 인지 수사. 그러니까 제가 사기성이 있어 보이니까 인지 수사를 해야 된다. 뭐 건들면 뭐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나올 거다 뭐 이렇게 이 친구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어떠한 식으로든 재판을 계속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뭐 검사 앞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얘기하고 또 몇 가지 소송을 더 넣었지만 그것은 그 만약에 증거 제출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 안티들이 김진호나 이재석이가 저의 그 우리가 지금 지주클럽이 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을 반대로 검사가 야 얘네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허위 넌 지금 허위라고 했는데 네가 허위라고 주장한다면 사실인지 보여줘봐. 보여준 거죠. 제가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죠? 제가 만약 걔네들 한 이야기가 맞다라면 제가 사기꾼이 되는 거죠.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사기꾼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지들끼리 싸우다가 재판해가지고 나중에 그 뭐예요 구속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그 부동산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 건가를 저는 꼭 보여주려고 합니다. 뭐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번에 우리가 촛불 집회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것처럼 결국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명제, 예.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권력은 예.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마치 권력자가 국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처럼 예, 권력을 휘두르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그 강한 그 저항의 모습을 보이니까 너무 쉽게 세상이 뒤집어지는 걸 우리가 지금 봤잖아요. 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정부 정책이 있고 뭐 시장 분위기가 있고 기업들의 논리가 있고 또 거기서 또 삥을 뜯어먹는 수없이 많은 업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소비자는 누구예요? 우리죠. 예, 우리가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최종 소비자인 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의지에 따라, 우리의 믿음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우리가 원하는 집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원하는 부동산 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예. 또 그 부동산에 우리가 어떤 그런 컨텐츠나 개발 의지를 가짐으로써 또 우리들 스스로 또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참 그런 걸 그동안 좀 그 우리는 못하지 않았나 해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도 뭐 사실은 뭐 올 초에 이제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막대한 자금이라고 해도 뭐 제가 운영하는 자금 기준이 있죠. 뭐 부동산 바닥에서야 뭐 애들 푼돈이지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예. 꾸준히 하니까 계속 하니까 이제 조금씩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이제 미국 다녀온 결과도 뭐 성과도 괜찮았고 또 이제 정리해서 9월 말이나 10월 경에 이제 다시 또 한번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지주클럽이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도대체 얘들 뭐 하자고 하는 것인가 참 설명하기 힘든 집단이에요. 참 설명하기 힘든 집단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글쎄요. 사실은 그게 어려운 건 아닌데 지주클럽 설명하기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투자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나 뭐 부동산 투자 형태, 개발 형태와 다른 형태로 접근하다 보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상식의 기준으로 다른 형태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되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 백지 상태에서 지주클럽이 주장하는 거라든지 현재까지 우리가 해온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고 가만히 따라와 보면 어떤 길이 옳은 길인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 어렵게 이야기하네요. 아마 오늘 들으신 분들은 이야기 중심이 도대체 쟤 무슨 얘기하는 거야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참 이게 집중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좀 실질적인 것들 앞으로는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9월 9일 날 지주클럽 그 관련해서 총회라고 하긴 그런데요. 전체 그 회원들 토론회 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뭐 제가 이제 질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자료 제시도 하고 또 뭐 그동안의 지주클럽에 온 과정이나 이런 좀 종합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